안녕하세요, 허락하dem입니다. 오늘은 표면 처리 장군 멍군 Q&A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표면 처리 장군 멍군이라고 잡지에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그 내용들 중에 재밌는 거를 좀 발췌해서 뭐 재미는 없더라도 또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갖다 정리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 시작으로서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그런 황당한 질문들을 갖다가 몇 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사진을 보면 까치죠. 표면 처리하고 까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받았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신주에 까치가 집을 지어 문제입니다. 도금을 통해 없앨 방법이 없을까요? 그 전신주에 까치를 지면은 무슨 뭐 전기 쪽에서 뭐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까치집을 철거하고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사회인 박사과정이었던 분이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근데 진지하게 한 두 번을 물어봐가지고 나도 진지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니켈의 광택 도금을 강의를 듣고서는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를 얻은 것처럼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금을 이용해서 어떻게 까치집을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좀 황당하긴 한데, 그래서 뭐 반짝반짝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또 도금을 해서 까치집을 갖다 도금을 해가지고 까치가 못 들어오게, 근데 그 뭐 까치집을 그렇게 갖다가 도금할 정도면 그냥 치워버리면 될 것 같고, 그 안에다 뭐 니켈 도금으로 이제 광택 도금을 해서 뭘 집어넣으면 또 까치가 싫어할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까치집을 치우면 되겠죠. 그래서 아니면 그래서 사실 정말 좀 황당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한 두 번인가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결국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걸 갖다가 했다는 얘기도 없고, 저도 방법이 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아직도 좀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인데, 이게 무슨 질문이었냐면은, 도금 같은 공예 산업이 전부 외국으로 가면 좋을 텐데 왜 안 나가나요? 그런 질문이에요. 실제로 되게 진지하게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그 도금이 공예 산업인지, 물론 환경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화학약품을 쓰지만은,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보면 뭐 후진국 산업이니까 외국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지만은, 전에 그 표면 처리 오해와 진실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그 모든 제품의 표면 처리를 합니다, 대부분.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볼트 너트를 만들어서 도금을 중국 가서 해갖고 와서 다시 들어온다, 가능할까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거는 미국에 있을 때 보면은, 그 현대자동차의 공장이 조지아주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브레이크 캘리퍼를 만드는데, 브레이크 캘리퍼에 그 도금을 하는 곳이 사우스캐롤라이나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로 한 8시간 정도 걸려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도금비보다 물류비가 더 비싸지죠.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대책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겠지만은, 한국에서 그러면은 무슨 제품을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서 도금을 해서 다시 들어온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될 거면은 볼트 너트를 얘기했지만은, 그냥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산업이 남아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표면 처리의 그런 중요성이라든지 위치를 잘 모르시면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다음은 보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플라스틱 위에 도금을 한 겁니다. 여기 뭐 자동차의 그릴인데, 실제로 가전 회사하고 그때 워크숍을 했을 때 나왔던 질문이에요. 플라스틱에 도금을 하면 금속 같아 보이긴 하는데 가벼워요. 금속처럼 무겁게 할 방법은 없나요? 그죠? 가벼우라고 플라스틱을 써가지고 도금을 한 건데, 또 이렇게 글쎄 디자이너분이 그러더라고, 좀 무겁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그냥 그때 대답을 한 거는 그냥 추를 다시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면 그냥 금속에 하시든지. 그래서 뭐 굳이 여기다 또 무겁게, 아니면 도금을 갖다 정말 이빠이 올려가지고 무겁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네, 아무튼 이런 질문들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개가 뼈를 먹고 있는데, 그렇다면 독번이죠.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고객사에서 도금 두께 발생,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알려달라고 해서 정리해 주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왜 이해를 못할까요? 가지고 보시면은 유튜브에 그 도금 두께 편차가 왜 생기나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질문 때문에 맺는 겁니다. 가지고 질문 자체는 당연한 건데,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길래 저쪽이 이해를 못한다고 그런지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때 대책서를 보니까 제가 뭐라고 하셨어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딱 요게 써있더라고요. 패러데이 법칙. 전기량과 속출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일 뿐이며,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도금 전착증을 좌우하는 인자, 1차 전류분포, 2차 전류분포, 응급 효율, 이게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금하는 사람이 들어도 잘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대책서라고 보내니까 그쪽에서는 당연히 이해를 못하고 다시 또 질문이 왔겠죠. 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자료들을 갖다 만들어서 주었던 게 그 유튜브의 내용이 됩니다. 아무튼 그 설명을 하실 때는 저쪽이 알아들을 그 수준에 맞게끔, 도금을 잘 모른다 그러면 좀 친절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죠. 온도 맛소금도 좀 황당한 얘기인데, 정말 황당했어요. 제가 받은 질문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것 같은데, 보시면은 염수에서 부식 시험을 했는데 아연 도금이나 아연 니켈 합금이나 차이가 없다고, 왜 굳이 비싼 아연 니켈 합금 도금을 해야 되는지 이제 물어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염수에서 부식 시험을 했다는 게 뭡니까? 중성 염수 분무 시험이냐 그랬더니 그 중간에 계신 분이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집에 이제 그 염수 분무 시험기가 없어서 그냥 소금물에 담가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험을 들어본 적도 없고, 모든 시험은 그런 규격에 맞게끔, KS 규격이라든지 거기에 맞게끔 실험을 해서 평가해야지 그걸 데이터로 쓸 수가 없을 텐데, 그러면 소금물 넣었다고 그러면 소금이 몇 프로를 하셨는지,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 소금을 넣었는데 좀 황당한 얘기가, 염수분무 시험기가 없으니까 아마 비커에 했는지 거기다 물에다가 소금을 탔는데, 얼마 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맛소금을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금이 없어서 슈퍼에 가서 맛소금을 사서 넣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거기선 또 크게 왜 이 비싼 도금을 해야 되는지 그걸 갖다 또 원청인 그 자동차 부품 회사에 얘기를 했고,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되게 관심을 갖고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실험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건 다 규격에 맞게끔 실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맛소금은 좀 오해를 하시는데, 소금 100%가 아니고 소금하고 글루코탄산 나트륨을 집어넣은 거니까 미원이죠. 여기 써있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실험이 없고, 찾아보면 글루코탄산 나트륨은 또 방청제로도 그러니까 부식 억제제로도 쓰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어떤 규격에 따라서 실험을 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신다고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 가지고 실험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제일 자주 받았던 질문이에요. 기술하고 상관없이 아마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 하고서 회의 끝나고서 어쩌다가 도금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쎄요,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감은 잡히시죠? 그래서 그걸 갖다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을 하면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어쩌다가 도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웃고 마는데,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은 그냥 황당한 질문을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몇 가지를 시리즈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매주 올릴지 그런 거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아연 도금을 했는데 철의 부식이 빨리 진행됐네요.
그런 질문들을 실제로 받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아이언 도금을 카스 시험으로 평가해도 되나요? 그런 질문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짧게 왜 그런 제가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헐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